뭐지? 나 안 건드렸는데 녹화가 시작했네. 그래서 우리 크게 영어 문법을 파악하기 위한 네 가지의 간단한 공식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근데 우리 반은 충분히 연습이 많이 된 반이어서 뭐 영어 문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한 번만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영어의 수식 구조는 크게 형용사와 부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주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식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용사의 수식 원칙인 거지.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형용사는 something과 somebody, thing과 body를 제외하고는 100%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이런 문장을 우리는 사실은 아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문법 문제를 맞추고 풀기 위해서 여기 밑에 참고 부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차례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문법에서 분사라고 불리는 녀석 있잖아요. 분사라고 불리는 녀석은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녀석으로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품사로 현재가 돼. 근데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 분사라는 것은 크게 ing가 붙은 현재 분사와 ed가 붙은 과거 분사로 구분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얘네들은 품사가 형용사라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주고 우리는 수치 수식이란 말로 늘 접해왔던 이 지문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 형용사, 특히 이게 분사, 이게 분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 이거는 여기에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구나. 그래서 BING, BPP인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문제는 BING는 능동태, BPP는 무슨 태야? 그렇지, 수동태지. 실제로 이 문제는 이 A의 문법상에 맞는 거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실질적으로는 수동태와 능동태를 고르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문장을 보는 인사이트가 생기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서 3번, 우리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3번에 가로 2번 부사 파트 가서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문제 했던 거 연습해 봅시다. talented writer, 재능이 있는 작가. talented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그렇죠. 이 분사로서 형용사란 말이지. 그럼 이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그렇지, 명사를 제외한 품사니까. 그렇지. 2번 exceptionally가 되는 구조다라는 거지. 바로 2번에 1번 풀었어요 지금. 바로 2번에 1번. 그래서 talented, 그래서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인 점을 한번 꼭 기억해주는 연습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페이지 2번 맨 위에 있는 2번 미스 두엉이라는 내용 같이 볼게요. 미스 두엉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획했다라는, planned는 계획했다라는 동사란 말이지. 동사 수식 품사는 뭐다? 부사. 왜? 명사가 아닌 건 다 부사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면 다 부사라는 거지. 명사 수식은 형용사만 한정되니까.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겠고, 넘겨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문법 문제 다른 책에서도 여러 차례 봤지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또 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출발점의 차이를 갖고 있는 영어의 영원칙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폰트와 다른 페이지에서 봤겠지만 이 문장 I believe that Amy will come to the party라는 형태의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하나의 절 안에 각각 주어 동사 한 개씩을 갖고 있어서 두 개씩이 존재하는 형태의 구조였는데, 이 문장을 국어로 번역해 보면 나는 에이미가 파티에 올 거라고 믿는다 라는 형태의 다로 끝나는 종결형 종결형 동사와 그 종결형 동사의
매치가 되는 주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가 앞에와 끝에만 위치하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랑 큰 차이. 영어는 that이라는 절 안에 Amy와 will come이라는 완전한 동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my coming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해석은 해내지만 그치? 영어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걸러내는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맞춰내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우리말과 다르게 문장이 아닌 하나의 절 안에서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한 개씩 필요한 원칙의 내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간단하게 여러 차례 했으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 이 문장은 지금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절과 전체 2번 절. 각각의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법 문제 중에 하나는 얘가 동사, 완전한 동사 형태가 아닌 이런 형태를 갖다 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절 안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7페이지 가서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공식 적용을 위한 유형 연습 1번을 보면 People who register for evening classes can fully blank 돼 있단 말이지. 일단 이 문장은 who register라는 하나의 절과 이 절을 주어로 갖고 있는 people과 can 그 뒷부분에 두 개의 절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지. 그럼 who절은 who와 register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고 이 뒷문장은 당연히 people과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하죠. 그럼 동사 뭐가 와야 돼요? 그치, 3번 participate가 와야 되지. 물론 여러분 동사 participated가 올 수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왜 안 돼? can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되니까 A는 안 되고 C가 오는 구조였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2번 가서 보면 2번은 전체 주어 동사는 Garcia Electronics has라는 주어 동사가 하나 연결돼 있고 그 뒤에 또 who 절로 연결돼 있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who 절에 주어 동사가 하나씩 필요한데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지.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D, reside, 그치? 해당 내용 동사가 되는 구조인 거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짧은 지문으로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하나씩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계속 이 원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8페이지 넘겨봅시다. 박스가 좀 밀렸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분하는 것. 독해로 풀게 되면 항상 버퍼링에 걸리게 되겠고 우리는 구조상에 의거해서 이것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판단을 해보자 라는 원칙을 항상 연습을 해봤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가서 연습을 해볼게요. 밑에 공식 적용을 위한 유형 연습 1번에 가서 보니까 donate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요. donate는 뭐뭐를 기부하다라는 동사예요. 뭐뭐를 기부하다는 이 동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라는 거지. 타동사면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해당 문장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anonymously, 그치? 익명으로라는 부사가 나와 있고 to gateway라는 전명으로서 또 수식어가 연결돼 있지.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지? 당연히 무슨 태가 돼야 돼? 수동태. 그래서 was donated, D가 정답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가서 보니까 use라는 뭐뭐를 이용하다,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우리는 뭘 찾아야 돼? 타동사가 능동태로 쓰이는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목적어 뒤에 있어요, 없어요? only라는 또 부사구가 보인다는 거지.
부사 어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수동태인 use, be used가 쓰이는 구조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앞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오늘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수능 특강 9강 다시 리뷰랑 그 다음에 우리 작년 기출 문제 어법 문제들을 여러 차례 한 15문제 정도 이상을 풀어볼 거예요. 거기서 풀어볼 때 연습을 할 때 이 수동태 파트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본 연습을 해서 오늘 한 파스를 돌리고 나면 생각보다 어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다시 붙을 수도 있고 오늘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나쁘지 저번 시험에서도 많이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마지막 10번 가서 보겠습니다. 10번 10페이지 10페이지 영어의 2원칙 우리 여기서는 총 4개 4번째 원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또 대표적인 파트 중에 하나가 수일치 파트지. 우리는 나는 먹는다, 아버지는 먹는다, 나이든 아버지이든 둘 다 먹는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he eats, I eat 이렇게 수일치의 동사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거리는 엄청 뛰어넘지. 이 주어랑 얘를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치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치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수와 시제라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거는 시제 파트, 단순 시제 파트는 사실 되게 따지고 보면 엄청 어려운데 시제 파트는 우리 수능에서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 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됐고 사실은 굉장히 이걸 물리적으로 쪼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제 단순 시제 파트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다시 연습해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그 문장의 시제가 발화 시제, 발화 기준 시제가 현재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 시제, 즉 has, have, pp를 쓰는 거고 과거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 과거 기준으로 말할 때 그거 더 전 과거를 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져오는 사실을 말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쓴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는 2억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산소를 마시고 있다. 그치, 현재 완료지. 나는 김성훈 선생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잠을 자고 있어. 그치. 길이의 장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치. 말하는 시점, 기준 시점이 그제부터 어제까지 잤다. 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제면 과거 완료고 지금부터 2억 년 전 길이는 길지만 지금이 기준이 되면 현재 완료. 그래서 우리 완료 시제는 가끔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함에 있어서 이 완료 시제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시면 좋겠던 일치 파트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벌써 거진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1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수업 시간에 여름 특강도 했었고 우리가 선생님 문장 해설할 때 이 문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덜 불편할 팔투리 여기시겠지만 어찌됐든 29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막 엄청 라이트하거나 가볍진 않잖아. 그렇지? 우리가 막판에는 이 어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막 20문제, 30문제씩 풀면서 나오는 게 나오고 있군 이런 감을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하고 오늘 아까 일부 학생한테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9시 넘어서 볼 모의고사는 재작년 수능 기출 문제였고 당시 불수능이라고 떠들었던 당시에 영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부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절대평가가 도입된 그 이유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함인데 그때 사교육이 다시 좀 살짝 반짝했었던 어쨌든 시험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29번을 꼭 맞을 수 있는 29번이 그래도 그나마 쉬운 편이야. 여기서 다른 지문에 비해서 나머지는 문제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연습했던 우리는 지금 각 주마다 해당 파트를 깨고 있는데 연습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맞히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여서 오늘 본 강의 때 연습하는 지문들을 통해서
어법 문제들은 충분히 익히고 연습을 해서 실제 마지막 저 모의고사.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안 보내고 어법과 빈칸 함수 5문제는 채점을 하고 보내도록 하려고 해요. 결과를 알고 보내는 게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 나머지 좀 헐렁하게 봐도 돼. 나머지 그냥 찍어도 내가 뭐라 안 할게. 근데 오늘은 5문제는 좀 철저하게 집중해서 봐서 채점까지 하고 그거 파트가 얼마큼 맞았는지 죽방을 날리든 물 끓고 가게 하든 그거는 여러분 조금 긴장감 있게 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일단 오늘 알겠지만 새로운 파트가 나가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나갔던 빈칸 함수 연습이 좀 됐어야 되는데 좀 됐나요? 글쎄요. 시험을 보면 알겠죠.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9월 1일이 벌써 오늘 8월 3일이야, 그치? 8월 3일이라서 딱 이제 4주 남았단 말이야. 우리 수업은 아마 우리 수업이 지금 오늘 포함해서 5번인가 4번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9월 1일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튼 뭐 되게 주초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수업이 고3은 수요일이구나? 어쨌든 우리가 수업을 수요일이 시험이면 화요일날 영어를 하기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또 순서 배치 나갈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문장 sak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법은 사실은 독해보다는 문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를 숙제를 주겠지만 숙제 부담이 많지 않은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빈칸 함수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챙기는 주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 올 때까지는 빈칸 함수 부분을 조금 더 숙달이 되게끔 해서 오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시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교재 다 갖고 있나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줬던 교재랑 두 번째 시간에 줬던 교재 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놓고 왔어요. 다 없나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그 교재 중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 저번에 선생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교재는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두 교재 이거예요? 두 교재 말고 요거 참고서 지문 분석 다 없나요? 저 있어요. 있어? 방이 있어? 없어? 교재를 뽑았는데 3번 있고 어제 잘못 많이 뽑았더니 또 쓸모가 있네. 이거 아니네. 일단 교재에 있는 친구는 먼저 3월, 6월 아마 유정이 요거 참고서 지문 분석 보면은 여기에 이거 3월 거 있나? 3, 6월 다 필요한데 좀 뽑아야겠네. 교재가 일단 요거 유정이는 거기 6월에 29걸 먼저 풀고 3월 가지고 사람은 3월에 일단 29걸 먼저 풀고 계세요. 선생님이
교재를 좀 출력해 올게. 오케이. 여러분 녹화가 자꾸 모르겠어. 자꾸 왜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버튼이 눌린 거 아니에요? 이 고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내가 스마트워치를 잘 쓰는 법을 모르나 봐. 아무튼 녹화가 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6월 모의고사 풀기 전에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32페이지 우리 3월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위에 목차에 돼 있어요. 21년 3월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 모의고사 여러분들 봤던 지문이고 29번 사실은 여러분도 봤지만 사실은 쉬웠던 어법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유정이랑 아마 프린트로 있을 텐데 지금. 프린트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도치가 1번, 2번 동시에 나와서 좀 쉽지 않았던 문장이고 여러분들 4번 약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야. 4번 우리가 4번 문장이 뭐냐면 또 설명했던 건데 이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 이 문장은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그렇지. which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서 얘는 결국에 무슨 문제로 봐야 된다? 능수의 문제로 봐야 된다 라고 정리했단 말이야. 정답이 4번이었거든. 4번 맞았나요? judging. 그치? 선생님 근데 맞긴 맞았는데요. 이게 그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는 뭐 항아리를 건넸다라고 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렇지. 근데 그 저거랑 이거랑 가치가 같다고 판단하면서 이 항아리를 주는 거면 ing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둘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장 한번 보자는 거야. 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다 생각해 봅시다. 저지가 judge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생각해봐.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를 판단하다. 그러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으면 타동사야. 판단하는 게 대상이 있어 없어? 판단 그냥 나 스스로 끝나는 거야? 판단하는 대상이 있잖아. 그럼 그거 무슨 동사야? 타동사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빨리 했나? 자타의 구별 기준은 자동사는 주어가 그냥 동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동사. 타동사는 내가 대상에게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동사란 말이지. 그럼 판단은 뭐뭐를 판단하다. 여러분들이 자타가 구분이 어려우면 항상 뭐뭐를 판단하다, 뭐뭐를 하다라고 넣어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타동사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동의하는 거지? 타동사는 뭐가 필요해? 능동태로 쓰이려면? 그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장은 judging 앞에 코코넛 사이와 which are가 생략된 형태의 구조다. 그럼 which are judging과 which are judged를 구분하는 문제였단 말이지, 이 문제는. 그러면 which are judging은 능동태니까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해 하네. 없어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 뒤에 문장 가서 보세요. judging 뒤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equivalent. 그렇지. 동등한, 동일한 형용사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형용사인지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많이 보면 IENT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라는 사실을, 아니 ENT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는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어? 아, 저지가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실제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퀴밸런트가 따로 형태의 문장 구조가 됐던 거지. 그래서 아까 한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적으로는 뭐뭐를 판단하는, 판단되는이 아니라 판단하는, 그렇게 국어적으로 능동태로 갈 수 있단 말이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국어가 원어민이니까. 근데
이게 능동태가 안 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얘는 which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be judging이 맞게 돼야 되는 구조인데 be judging으로 쓰이려면 능동태로서 반드시 목적어, 즉 명사가 뒤에 있어야만 되는 구조라는 거지. 여기 명사가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구조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거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해석으로 풀었을 거야. 오케이, 아 이거 이상해. 우리는 이거를 이 순서를 먼저 못 풀면 우리는 검선을 할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오케이, 아 이거 ing인지 pp인지 헷갈려. 뭘 봐야 돼? 선생님이 뭐라 했어? 명사를 후치 수식해주는 이런 분사 형태의 형용사는 이 사이에 which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으니 be를 복원시켜서 be judging, be judging이 맞는 능동태, 이 진행 시제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구나라는 문제로 우리 스스로 역전을 시켜서 능동태가 되려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 오케이, 틀렸네. 수동태로 가야 되네. 이렇게 우리는 검산과 확인을 해보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연습하기 좋은 지문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분사 파트 하면서 우리는 이제 문법 문제를 봄에 있어서 명사 뒤에 있는 ing와 pp의 분사는 요게 그냥 생략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b 플러스 ing, b 플러스 pp 능동태, 수동태 구별 문제로 전환해서 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환까지 시켜놨어. 그럼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 목적어의 유무. 그냥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이었어.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해석으로 풀면 늘 헷갈려. 늘. 이 능동태, 수동태는 늘 헷갈려. 왜?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가 발달되는 언어가 아니거든. 나는 태어났는데 영어는 비본이야. 도대체 뭔 소리야? 내가 왜 태어나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풀면 안 돼. 국어랑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29번 하나를 되게 빠르게 맞히면 그 모의고 자체가 되게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경험했잖아. 문법이 쑥 풀리면 뭔가 그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고. 먼저 문제 해설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1번 보면은 우리가 아주 문법 시간 초반에 했던 거야. At the simplest level. 우리는 국어를 원어민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이거를 해석을 아주 주어처럼 잘 해낼 수 있어. 근데 이 at the simplest level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뭐의 구조야? 그렇지, 도치도 맞는데 이 자체는 뭐야? at이라는 전치사와 the simplest level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전명구지. 전명구는 품사가 뭐가 된다 그랬어? 형용사와 부사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비동사의 주어, 이 형식 비동사의 주어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만이라고 된다고 배웠지? 그렇지, 명사만 된다고 배웠잖아. 얘는 전명구는 절대적으로 명사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의 표현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도치 문장이구나 라고 인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도치는 주어 동사가 바뀐 거야. 그치? 주어 동사가 바뀐 거니까 주어는 the occasional trips 복수가 되겠고 are made by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수 주어니까 이 복수 주어, 복수 비동사 맞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잔인했던 건 또 바로 이어서 2번에 도치를 또 냈다라는 게 이 문제에 좀 어려웠던 점인 거지. 그래서 갑자기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s and flea markets were the occasional markets at which Theo villagers living on the coast of northeast New Guinea met New Guinean from island villages. 돼 있어. 그렇지. 여기서 실제 이 suggestive는 were의 보호로 쓰인 형태의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파악이 쉽지 않았었어요. 이따 같이 이거는 실제 지문 해석을 해볼 거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나요? 3번은 이 문장에서의 동사,
이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를 나타냈던 형태로 표현됐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5번은 이 아일랜드를 받고 있는 목관대의 뎃이었던 거지. 그들이 방문했던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목관대 뎃 혹은 휘치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답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답이 돼서 손들고 있는 녀석들은 선생님이 주요적으로 설명했던 얘네들 스위치, 그다음 아까 말했던 그 동사의 영어의 영원칙 이런 파트에서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진짜 전체 지문도 한번 해석해 보면서 갈 텐데 아직 여러분들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서 지문까지만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지. 여기서 1번 첫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펙트럼.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냥 영어도 그냥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나? 그렇지? 우리 어휘집에서 보면 전 범위, 그러니까 전체를 총망라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휘들 국어적으로만 이해했던 어휘들을 한번 다시 영어적으로 짚으면서 아 이게 스펙트럼이 전체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The format and frequencies of traditional trade encompass a spectrum.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트레이드, 거래의 형식과 빈도수는 어떤 전 범위를 망라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자꾸 이게 영어 원어 원석 대학원 교재, 대학교 교재에서 따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 범위를 망라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 끝까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먼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거래라는 거는 자주 일어나는 완전한 시장의 모습도 거래고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도 거래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전체에 대한 과거부터 어떤 그 부족별의 어떤 거래 문화를 살펴봤던 사람의 글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거래에 대한 것은 모든 범위를 다 망라한다, 포괄한다라는 형태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면 at the simplest level are the occasional trips made by individual Eunkwung and Danny to visit their individual trading partners in other bands or villages.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개별적인 이게 음쿵이라고 있는데 음쿵 이게 이 느낌표가 이 아프리카어 발음으로 응이라고 발음되나 봐요. 그래서 음쿵과 단위족 개별적인 단위족에 의해서 행해졌던 이 occasional trip은 뭐였냐면 실제 주어는 the occasional trip이 주어고 동사는 are고 그다음에 이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이 made by individual Eunkwung and Dan이었고 그래서 이 비동사의 보어는 at the simplest level로 되어 있던 실제 구조였던 거지. 그래서 개별적인 음쿵족과 단위족에 의해 진행된 occasional 가끔 진행된 그 왕래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심플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으로 to visit their individual trading partners in other bands or villages. 그래서 다른 어떤 무리와 그 마을에 있는 트레이딩 파트너를 방문하기 위해, 그렇지? 이 개별적인 음쿵족과 단위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이따금적인 진행됐던 이 트립이 가장 낮은 수준의 뭐 트레이딩의 시초였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측에 보는 해석을 보면은 사실은 이 at the simplest level을 마치 주어처럼 해석해 놓긴 했어.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거지. 이 저자는 at the simplest level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국어적으로는 사실 이게 주어처럼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는데
영어 문법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걸 주어로 보면 사실은 조금 문장 해석 자체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장 보면 suggestive. suggestive는 여러분 연상시키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상시키는 of our open air market. 그다음에 and flea market. 그래서 오픈 에어 마켓은 노천 시장이라는 뜻이고, 플리는 여러분들 그 진짜 플리 있잖아요, 벼룩. 그래서 벼룩이 퐁퐁 뛰듯이 그냥 그 스팟에 진행됐던 마켓, 벼룩 시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실제 영어에서 온 단어더라고 이게. 한국에서 있던 단어는 아니고. 그래서 요 시장은 원래 이제 주어, 그래서 이제 실제 동사는 were고 주어는 the occasional market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금 열리는 이 시장은 요새 우리의 이 hour가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간 노천 시장과 벼룩 시장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을 텐데, 이거 이제 실제 수능 지문을 읽기 위한 연습인데, 여기 at which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었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 어떻게 택할 거예요? 택할 방법 자체를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at은 단순한 전치사고, 이 which의 기능어가 뭐야? 사원변 내용이 뭐야? 접속사, 대명사.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순서대로 읽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그 occasional market 안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그냥 영어 순서대로 읽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늘 훈련해왔던 which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 국어적으로 좀 편하게 읽으려면 뭐뭐 하는 occasional market은 우리의 그 노천 마켓과 플리 마켓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at의 의미는 살릴 필요 없이 그냥 뭐뭐 하는 이 시장이라고 뒤에서 땡겨서 해석하면 돼요. 두 가지 더 해볼게 한번. 그래서 첫 번째 1번 방법은 영어에 써져 있는 순서대로 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The occasional market at which, 이 occasional market에서 CEO villager, 그렇지? CEO 마을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북동쪽 그 뉴지니아 해안에 살고 있는 이 빌리저들은 만났대. 누굴 만나? 내륙으로부터 온 뉴기니언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그냥 그 시장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방법도 해보면 제일 먼저 읽어야 돼. 북동쪽 뉴기니아 해안에 살고 있는 CEO 빌리저가, 그치? 내륙의 뉴기니언을 만나는 이따금씩 열리는 그 시장은 오늘날의 노천과 벼룩시장을 연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주어적으로는 후자가 더 유창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많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의미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것에 그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연습해봅시다.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at which 이거 품사가 뭐예요? 응? 관계 부사. 그렇지. 이 부사란 말이야. 연습했던 것처럼 at which 뒤는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 그치, 완전해야 된다는 거지. 이 완전 불완전의 기준은 뭐다? 동사다. 이 동사가 뭐였어 지금? 이 at which 뒤에 동사가 met. met은 뭐뭐를 만나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야.
이 문장은 at which 주어 CO villager met New Guinean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전명구에 대한 연습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가 at which가 아니라 여러분들 which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어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치? CO villager가 그 뉴 기니언을 만나는 그 오케이저널 마켓은 그치? 우리의 요새 노천 마켓과 플리 마켓의 연상이에요. 맞아 틀려? 그치 틀린 거지. 왜냐면 피치가 오면 얘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요소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at which가 와야지만 맞는 문장이다. 그런 것들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 to a few dozen people from each side. 그치? 그래서 각자의 편에서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sat down 그치? in a row 줄지어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하면서? facing each other 서로를 마주 보면서. 여기는 이제 콤마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set까지 잘 끌고 왔고. 있습니다. An inlander pushed forward a net bag contained between 10 and 35 pounds of taro and sweet potatoes, and the zero villagers sitting opposite responded by offering a number of pots and coconut, judged equivalent in value to the bag of food. 그치? 일단 내륙인 은 어떤 네트 그 망을 앞으로 내민 거죠. 뭘 포함하고 있는 망을 내밀었냐면 약 10에서 35파운드 사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타로가 이제 타로 토란 감자 비슷한 거. 그다음에 스윗 포테이토는 고구마죠. 이 고구마 10에서 35파운드를 포함하고 있는 요 망을 내밀었고. 어떻게 된대? 반대편에 앉아 있는 CEO 빌리저는 respond 반응했다는 거잖아. 뭘 반응해? 그 다수의 pot and coconut, 그치? 단지와 코코넛을 내놓으면서 respond 반응했다는 거죠. 뭐라고 판단되는? 그 백 안에 든 음식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그치? 팥과 코코넛을 내밀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되는 이란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와 같이 which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의 문장에서 수동태, 능동태 문장으로 해당 지문을 전환해서 볼 필요가 있다. Trobriand Island canoe traders conducted similar markets on the islands that they visited. Exchanging utilitarian goods, food parts, and bowls by barter at the same time as they and their individual trade partners gave each other a reciprocated gift of luxury items, shell necklaces, and armbands. 그래서 이 트롤바이언드 섬의 카누 상인들은 컨덕트 수행했다는 거죠. 어떤 작은 시장 마켓, 작은 시장을 운영했대. 어디에서? 그들이 방문했던 섬에서. 익스체인지는 이제 현재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지. 뭘 하면서? 실용적인 물품들을 교환하면서. 뭐에 의해서? By barter. 그치? 물물 교환에 의해서 음식과 단지랑 보울, 그릇 등을 이제 그릇 등의 유용한 물질들을 교환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and their individual trade partner, 그치? 그들과 그들의 개별 거래 상대방들은 어떻게 했대? Gave each other, 서로에게 이 답례 gift. 그래서 이제 reciprocate는 우리가 단어가 주어진 단어였잖아요. 답례하다라는 뜻이고, 답례로 받은 선물, 럭셔리 아이템, 뭐 조개 목걸이와 팔찌와 같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reciprocated라는 과거 분사는 품사가 뭐라 그랬죠? 형용사.
이 형용사 자체로 쓰여서 gift를 수식해주는 형태의 구조였다. 그래서 gift를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gift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인 과거 PP 동사의 PP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29번 다 맞았나요? 쉽지 않았어. 오늘 6월 거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웠지만 두 개의 도치 지문과 4번 문장에서 봤던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뒤에 나온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which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문장의 구조고 그 문장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7시 29분, 30분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7시 40분부터 우리 6월 모의고사 29번 또 리딩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29번 아까 문제 다 풀어봤겠지만 이게 이렇게 봐야 되나? 확대가 크게 되진 않네. 요거거든? 보이나요? 본 적 있나? 요거 내용이었거든. 한국에서는 스톤헨지를 검색하면은 스톤헨지 먹거리, 스톤헨지 귀걸이가 항상 먼저 나와요. 브랜드인데 스톤헨지라는 전지현이 모델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9페이지 가서 먼저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보겠습니다. 일단 29번에 가서 보면 1번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연습해야 되냐면 there에 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스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스위치 이치냐 대어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 1번은 아까 했었던 것처럼 스위치 문제 2번은 또 뭐예요? is니까 여러분들 is냐 was냐를 물어보는 문제 사실 잘 안 나와. is가 줄쳐 있다는 것은 스위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아 단수 주어냐 복수 주어냐를 찾는 문제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고 3번 where라는 것 where는 이제 밑줄쳐 있으면 이게 뭐야? 관계 부사라고 인식을 해서 관계 부사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걸로 인식을 해야 되고 뒷문장의 완전 불완전은 동사로 봐야 되는데 sunrise 태양이 떠오른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 자체로 끝나는 동사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로 맞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고 4번은 have been이 줄쳐 있지 않고 been used가 줄쳐 있다는 것은 무슨 태를 물어보는 문제다? 수동태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일식, 식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됐다라는 거니까 이제 바로 직접적인 명사 목적 없이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것이 적절한 형태. 수동태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5번은 항상 매력있지만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는 항상 앞에 있는 and에 동그라미 붙여야 돼. 뭐냐? discover는 여기서 s가 붙은 걸로 봐서는 동사로 쓰였는데 이 and와 연결되는 쌍의 동사가 어디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하고 5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to see, to discover. 그래서 이 and가 to로 연결됐던 문장 구조로 봐야 되는 형태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었던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해당 부분만 먼저 보냐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번은 수일치, 2번 이제 수일치, 3번 where는 그 where를 보라는 게 아니라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한지를 보는 것이고 4번 수동태에 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해라. 5번은 discover인데 discover만 보지 말고 앞에 and가 보이니까 등위 접속사 앞과 뒤의 급이 같아야 된다 라는 형태로 문장을 전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있다가 8문제, 기출문제 5개 뭐 등등을 풀 텐데 그 문제 풀 때도 항상
드립다 해석해서 풀기에 앞서서 줄쳐진 파트 혹은 선택형 파트에서 이 출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 했는가, 뭐 그런 것도 자꾸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법 문제를 아주 정확하고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각자 직접 지문 한번 가서 읽으면서 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the study of stars and planets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 역사자, 과학에 관한 역사학자들은 필요성을 지적해. 뭐에 대한? 믿을 만한 달력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 어떤 달력이냐면 농업의 활동을 regulate, 통제할 만한, 규제할 만한 믿을 만한 달력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어. 뭐로써? 어떤 motivation, 어떤 동기부여로서, 필요책으로서 뭐에 대한? what we now call astronomy,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불렸던 것을 배우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이 천문학이 뭔데? 혹시 모를까봐 별과 행성들에 대한 연구인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배우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달력이 필요성을 지적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서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지역의 어떤 그 역사적 유물을 예로 들게 되는 거지.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and gave humans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초기 천문학은 어떤 정보를 제공했대. 언제 식물을 심어야 할지, 그리고 또 인간에게 그들의 첫 번째 formal method, 그 시간의 과거의 시간들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동사가 두 개죠. 정보를 제공했고 인간에게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했다라는 provided 1번, gave 2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문장인 거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gave 앞에 있는 and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치? 우리가 항상 이렇게 and는 등 위 접속사라는 인식을 갖고 얘가 뭐랑 병렬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구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얘도 나오는 거지. 초기의 애스트로노미의 대표적인 산물이 이 스톤헨지인데, 스톤헨지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southern Britain is perhaps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까 is가 이제 문법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영국 남부에 있는 4,000년 된 고리 모양의 이 스톤헨지는, 스톤헨지가 주어기 때문에 is가 오는 것이 적절하겠고, 그래서 앞에 1번은 their first에서 there는 이 humans이기 때문에 there로 받는 형태의 구조, 스위치 부분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역으로 체크하시고 얘는 뭐냐면 is the best known monument,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일 거래. 그렇지? 어떤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의 발견에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발견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이다. 글쎄 이게 모르겠어.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4,000년 전이니까 조선시보다 훨씬 전이겠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천문학 기술보다는 높았던 것 같고, 신라 시대가 몇 년 전이지?
첨성대요. 게임이 안 되네. 첨성대랑 또 게임이 안 되네, 그쵸? 어쨌든 뭐 그런 굉장히 오래됐던 스톤헨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Okay,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 point to the spot on the horizon where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 나 이것도 좀 신기했어. solstice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래. 그다음에 equinox, 지점과 분점. 이런 거 알고 있던 단어인 거야? 하여튼 뭐 나는 처음 보는 단어인데 천문학에서 쓰인 단어고 또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이 모르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모를 수 있는 단어란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하이픈으로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실전이잖아요. 4달 뒤에 실전이야. 3달 뒤인가? 4달 뒤 실전인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거기서 너무 버퍼링이 걸리지 말고 이 펑츄에이션, 이 대시라는 이 기능은 이 단어를 부연 설명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어디에서 떠오른대. 어디서 떠오르는 거냐면 이 date we still use to mark beginnings of the seasons. 그치? 우리가 어떤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기 여전히 사용되는 그 날짜들의 어떤 것을 표시해주는 곳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아마 그 있잖아요. 이 동과 서를 기준으로 뭐 시간이 0시인 기준으로 뭐 그리니치 천문대인가 어딜 기준으로 되는 그 시점, 세계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던 그 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약 12주 동안 단어를 겁나 외워도 11월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막 욕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주어진 문맥 안에서 어쨌든 읽어내야 돼. 그럼 이런 기능어들, 동격, 컴마, 그렇지? 동격의 갭 이런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해주는 그 문장 안에서의 부연 설명 내용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지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점과 분점인데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올해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체크는 해두시고. The stones, 이제 스톤헨지의 스톤을 얘기하는 거겠지. May even have been used to predict eclips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식과 월식을 이제 eclipse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돌은 이 식, 그러니까 해와 달이 동일선상에 겹치는 요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마 그 스톤헨지가 갖고 있는 그 그림자로 인해서 아마 이거를 약간 해시계처럼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스톤헨지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정답이 5번이었었는데 이 5번이 해당되는 문장이었지.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이 스톤헨지의 존재는 그치? 문자가 없던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된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연습을 해보면 콤마가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빌트가 이 스톤헨지를 수식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를 PP가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다는 것은 뭐와 뭐가 생략돼 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빌딩이야 빌딩인지 빌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물론 여러분들 바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보고 빌트로 찍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빌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빌딩은 뭐뭐를 건설하다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딩과 빌트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어는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ears 이게 동사가 되는 거지. 단수니까 bears라는 걸 갖게 되겠고 bears silent testimony both to the regularity of nature and the ability of human mind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 and discover deeper meanings in ev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증언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증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뭐냐면 both A and B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첫 번째 보스의 A는 어떤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또 어떤 인간의 마인드의 능력에 대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침묵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마인드의 능력이 뭔데?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 이 immediate는 우리가 즉시라는 즉각적인 이란 시간적인 의미만 보지만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이 외양 appearance 이 비주얼로 봤을 때는 눈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외양들 behind 그 뒷면을 보는 인간의 능력 또 discover deeper meanings in events 어떤 사건들의 더 깊은 의미를 discover 발견하는 능력 인간 정신의 능력에 관련된 그걸 조용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스톤헨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는 스톤헨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왜 이런 인간의 이면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주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지는 잘 파악할 수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발견하는 것이라는 이 병렬어로서 우리는 문법 문제는 풀어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지 앞에 and가 나오면 명확한 경렬형에서 이 등위 접속사가 갖고 있는 위치적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해보라 라는 형태의 연습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가면 수일치, 2번 가도 수일치, 3번 where는 관계부사 뒷문장의 완전, 4번은 been used 수동태 목적어의 유무, 5번 discovers는 앞에 and를 통한 병렬구조 파악. 독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해 두 문제를 해봤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문법 강의랑 문법 특강과 어법 문제 두 개를 다시 또 풀면서 실제 연습을 해봤고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내신 기간 동안 연습이 됐었던 지문이에요.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 교재 EBS 9강을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EBS니까 우리가 내신이래 우리 수능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겨울 수 있지만 해당 앞페이지 보면 어휘가 실려 있어요. 어휘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이따가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어휘가 다 되면 어휘를 한 2, 3분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어법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요건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참고사랑 같이 준 이유는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당 어법사항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질문을 받고 해설을 하면서 내용을 빌드업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끝나면 우리 2020년 작년 고3들이 봤던 기출문제를 갖고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어법만 5개 실려 있거든요. 여기. 요거부터 연습을 해보려고 한데 아마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숙제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까지 푸는 게 일단 오늘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마치면 쉬었다가 우리 모의고사 또 풀 예정이니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휘 한 5분 동안 보도록 할게요.